안녕하세요. 제 32회, 네, 어쩌다 특강 지금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몸과 마음의 건강에 삶의 질을 좌우한다. 네, 최현임, 네, 박사님이신데요. 경북과학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고, 발사랑 건강법, 손발 건강 테라피 등 많은 저서들을 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좋은 강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임 박사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같아요? 올, 1월 1일 날 제가 세배하고 나왔다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마음속에 너무 오래 남아 있어서 네, 올려놨습니다. 어,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화면상으로 서로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네, 우리 예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이런 게 떠버렸네요. 자, 지금 집중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제가 인사하는 시간을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커스 보여주는 곳이 보이시죠? 네, 여기 십자가를 지금부터 길게 안 할게요. 한 10초 정도만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뭐가 보이셨나요? 국기요. 어, 네, 맞아요. 태극기요. 네, 네,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보이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화면은 뭘까요? 혹시 이건 뭔 것 같아요? 어디를 찍은 사진일 것 같아요? 연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자 엉덩이, 여자분 손목, 엉덩이. 또 혹시 손목, 다른 생각하시는 분? 손목. 손목. 누가 그러셨어요? 오, 손목. 예, 또 여자 엉덩이. 네. 근데 손목이라 하신 분은 엄청 이성적인 오늘 분. 안 한다? 네, 사실은 엉덩이가 음. 아니고 손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요 한 부분을 보고 미리 연상을 합니다. 아, 지금 저 사람 엉덩이일 것 같아 하고 연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은 때로는 오해를 하거나 잘못 봐서 내가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잠깐 생각해 보자고 제가 올린 거고요. 우리 이제 인사 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웃는 것을 습관화해 보자. 그리고 복식호흡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몸 자체도 많이 정화가 되고 우리 아시죠? 호흡법은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오해하지 말고 이해부터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게 저는 보통 오프라인 시작할 때 이게 주로 인사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신나고 유쾌하게 한번 노래도 한번 불러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계속 이렇게 좀 자주자주 주어진다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한번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목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짠 펴시고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목을 천천히 한번 숙여보세요. 이게 화면 안 보셔도 돼요.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네, 천천히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개 드시고요. 네, 제가 왜 팔박을 두 번을 했느냐 하면 대부분은 고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벌써 와버려요.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르면 디스크를 오히려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해주면 실질적으로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팔이 저리고 힘든 분들도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왕 시작한 거 우리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저도 지금 손가락도 많이 불편하고 이렇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로 받치시고요. 이렇게 손을 받치시고요. 고개를 천천히 쭉 밀어서 상대방이 저 사람 콧구멍이 보인다 할 정도로 쭉 밀어주세요. 네, 자, 15초 했다 치고 안녕하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그냥 고개를 들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손으로 받쳐서 턱을 이렇게 보조해 주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여유로운 근육이 부드럽게 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피아노 친다는 생각으로 피아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선생님들은 다 되시겠죠? 이렇게 피아노를 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다시 아까처럼 고개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6초 만에 다시 고개를 완전히 내려온 때까지 피아노 치기. 자, 이런 게 보통 대부분이 한 바퀴 왼쪽으로 돌렸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돌리면 32초 걸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 이상을 천천히 목 돌리기 훈련을 하시는 걸 습관화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목이 저리다거나 팔이 이게 저리거나 목이 좀 뻑뻑하거나 불편한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재미로 해봤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옆에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어깨 주무르기라든가 이게 오프라인에서 주로 하면 참 재밌는데 그냥 연습 시험만 한번 해볼게요. 어깨를 주물러 주실 때 주의사항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무르실 때 손가락 끝으로 주무르시면 받는 분이 굉장히 괴로워요. 꼬집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핀치라 그래서 손가락을 가능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게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만 생각하시고요. 두들길 때도 주먹을 꽉 쥐고 두들기면 감정이 섞이는 거고 농담을 하자면 손을 이렇게 가볍게 해서 사이에 구멍이 뚫렸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상태에서 손목에 스냅만 줘가지고 두들겨 주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두들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분을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손가락도 어설프게 잡아서 이렇게 스냅으로만 해서 좀 쳐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이제 한번 웃어보시라고 옆구리도 좀 간질러 주시기도 하고 겨드랑이도 한번 간질러주고 이런 장난들을 하게 되면 옆에 분하고 빨리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몸풀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다 삽입해 봤습니다. 손가락 깍지를 끼고요. 위로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하는데 이때 손이 얼굴 위로 앞으로 오면 안 되고 귀 뒤로 넘어가서 완전히 쭉 뻗어서 거의 손이 붙을 정도로 최대한 올려보십시오. 와, 신현주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쭉 올려서 손바닥이 천장을 민다는 생각으로 쭉 한번 밀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가셔서 최대한 너무 무리하게는 가지 마시고요. 다시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고 다시 바로 뒤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뒤로 쭉 가시고 다시 앞으로 해서 천천히 팔을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을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바쁘게 가겠습니다. 손가락 빗질을 하십시오 했는 거는 두피 훈련하고 두피 마사지하는데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뭔지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복부 관리는 아시죠? 오른쪽 배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장기가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해서 대장의 방향대로 이렇게 마사지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크고요. 주먹을 가볍게 쥐시거나 아니면은 손을 이렇게 칼날처럼 세워서 서해부를 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요 뒤에 탁치 이렇게 써놨죠. 탁치법이라고 해서 툭툭툭툭 쳐주는 걸 탁치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마사지들을 좀 응용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수백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예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몸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자, 이거 왜 적었지? 건강이라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책을 41권을 썼어요. 썼는 것 중에 거의 이게 요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20권 이상 아마 이 페이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시시하죠?
건강이 뭐냐고 이렇게 가끔씩 가면, 교수님 건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잘 놀고 잘 자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못 하시는 분 아니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못 하시는 분은 아마도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저부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고 뭐 매번 막 먹고 이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좀 드시면 좋겠다. 그리고 드시는 것도 시간을 가능하면 맞추면 좋겠고 가능하면 유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고체 음식까지 넘어가면 좋겠다. 잘 싸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만 물을 많이 드셔야 이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물 잘 먹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길게는 못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잘 놀자가 굉장히 제가 많이 주장하는 편이에요. 잘 논다는 뜻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틀 동안 꼬박 뇌를 좀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내가 즐기기만 한다면 잘 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좀 많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잘 놀아봅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고요. 잘 주무시려면 네, 가능하면은 이렇게 명상을 좀 많이 하시거나 또 뇌훈련, 운동 이런 것들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쾌면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특히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건강에 제일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도 다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급하게 사실은 어저께 가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많은 그 학회 식구들하고 또 선후배 박사님들 또 저기 석사님들 뵈면서 우리가 서로 좋은 소식들을 많이 공유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너무너무 가슴에 막 북차올랐어. 막 벅찼어요, 제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도 막 억세기도 하고 또 표현도 좋지도 않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같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잘 공유하고 안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너무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익숙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들 무엇을 먹을래? 아니면 어떻게 잘 먹을래? 이런 말 나올 때 이렇게 음식류들을 설명할 때 가능하면 색깔별로 좀 다양하게 먹는 게 좋다. 가능하면 음양 오행 색깔이 맞게 드시면 좋다. 이제 제가 질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또 끝나고 조금 받을 겁니다만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혹시나 건강 쪽에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특히 경락 쪽에 논문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장육부 이런 단어들. 그런데 거기다가 짝이 없으니까 하나가 너무 외로워해서 육장육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을 때 우리 흔히들 농담으로 하죠. 에이 놀부심보 같으니라고 뭐 이런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뭐 심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심포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우리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포, 이게 막이다 이런 뜻으로 심포를 같이 넣어서 육장육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12경락을 이렇게 흐름을 좀 한 번 정도는 개념을 가지시면 우리 몸이 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하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걸 마지막으로 제가 마사지법으로 하고 끝을 내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띄웠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목화토금수라고 우리 그 앞에 1월은 해와 달을 의미하는 거고 1월을 뺀 목화토금수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락에 있어서 이제 음양오행을 설명할 때 항상 목화토금수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녹색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 이런 종류의 음식류들도 드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은 간과 담낭에 영향을 줍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볼까요? 적색이 뭘까요?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과 소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장기고요. 여기에는 이런 음식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황색은 뭘까요? 황색은 네,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흘려가듯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진 그런 음식들도 같이 드시면 좋고요. 이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비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백색, 흰색은 네, 네 저기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그 흰색, 그러니까 흔히 쉽게 말하면 폐와 대장이 여기 해당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도 색깔 많이 이렇게 섞고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들을 좀 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많이 타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주로 흰색 계열의 병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폐결핵이 해결이 안 되고 막 이럴 때 흰색 건물에 갔다 오기만 해도 폐가 호흡기가 좋아지고 감기 환자들이 흰색을 많이 봐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잘 외워지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기억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와 대장이 여기 백색에 해당되고요. 자, 흑색은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몸에서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딜까요? 네, 아시죠? 대답하신 것 같아요. 방광과, 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성질을 가진 것들을 잘 공유해서 내 몸 스스로에도 여기에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나는 몹시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기운이 쭉 빠진 것 같아요. 하면은 이제 검정색이나 이런 걸 좀 입어서 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시고요.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함께 같이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누어 드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장난삼아 많이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다 생각하시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한 번 더 경락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잠깐 풀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첫 작품의 책을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발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도 쓰게 됐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원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 옛날에는 사회교육원 일대 처음으로 교육 과정으로 제가 넣었던 것이 발반사 건강학이라는 이름으로 넣었습니다. 그때 넣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발도 좀 사랑하려면 5가지 원칙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KBS 방송에 1호 특강 할 때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편안한 신발을 신자 이거는 뭐 누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만 가끔씩 좀 이쁨을 위해서 좀 힐 같은 거 신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땀이 날 때까지 좀 많이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셔서 우리 몸에 대한 순환을 좀 잘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데 30분 정도 이상은 아마 족욕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론적인 배경으로 해서 논문도 쓰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애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고 그냥 맛배기에 가벼운 정도의 설명밖에 못 드리지만 혹시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나 발에 대한 관심이 있어 아니면 건강과 발과 또는 발과 뭐 척추와 그리고 또 뭐 발과 관련된 어떤 신경계 계통에 대해서 좀 관심 있다 하시면 나중에 저랑 좀 토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막 저 혼자 막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오프라인 같으면 같이 얼굴도 보고 눈도 보고 막 얘기를 하니까 서로 공유하기가 좋은데 제가 혼자서 막 풀어가니까 저도 좀 심심해요.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 어저께 잠깐 우리 총무님이 하셨나 나오셔서 자, 여기 손을 좀 많이 두들겨주면 도움 됩니다 하면서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남자분의 전립선과 여자분의 자궁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뿌리 자리 여기를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 수지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신경계열을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만 그래서 손을 좀 잘 사용하면 좋다는데 여기에 어떠한 형식을 일부러 갖춰서 거기에 막 끼워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굳이 없는데 이제 반사학적인 것만 설명을 하자면 손끝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음양오행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할 때 제가 손끝과 발끝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손끝과 발끝을 주로 이제 우리 뇌,
예, 머리, 순환을 위해서 뇌라고 생각하시면서 머리 이런 느낌으로 자극을 주시면 저는 지금 손이 좀 많이 아파서 세게 못 칩니다만 톡톡 치면은 이렇게 소리가 톡톡톡톡 날 정도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톡톡톡 우리 청문이 너무 잘하셔요. 톡톡톡 이렇게 쳐주시기만 하셔도 머리에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뒤에 손등도 두들기고 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두들기라고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손등의 요 중간 라인에 여기가 척추 라인이라고 예, 반사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등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더 추가를 하자면 손풀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도 해주시고 보이시나요? 이렇게도 하시고 한 칸을 넘겨가지고 예 이렇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왼쪽 손가락이 밖으로 나오게도 두들겨 주시고 또 거꾸로 예, 오른쪽 손가락도 나오게 두들겨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펌핑을 좀 많이 해주시면 림프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림파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우리 몸에 있어서 골짜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겨드랑이 주변 그리고 이제 오금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슬와라고 하는데 무릎의 뒷부분. 네. 그리고 이제 서해부 아시죠? 이렇게 허벅지 안쪽. 그리고 이제 이런 골짜기. 그리고 팔의 안쪽. 네. 이런 식으로 골짜기를 좋아합니다. 목 주변. 이런 데가 주로 이제 많습니다. 특히나 예, 가슴 아래쪽, 정중앙 쪽에 이쪽에도 굉장히 림프가 많습니다. 그래서 림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이 좋아진다고 맞습니다. 면역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면역이 좀 필요로 하고 특히나 요즘 같이 코로나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를 좀 많이 두들겨 주셔도 면역에 도움이 된다. 자, 아래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발가락과 종아리 부위 그리고 또 더 올라가서는 하지 부위 다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이 혹시 좀 허락이 된다면 제가 경락을 잠깐 풀 때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욕심을 내고 싶은 게 혹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손가락, 발가락 끝을 좀 자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경락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는가를 한번 해보면 재미로 알고 있어도 좋아요. 이게 꼭 굳이 학문적으로 이걸 내가 뭐 외워야지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요새 호흡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엄지손가락을 좀 많이 만져야겠다. 폐경에 좋다 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개념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외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을 두들겨 주세요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아신다고 고개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말로 하면은 왜 목침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무로 된 통 있죠. 이렇게 굵은 통. 그거 같은 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베개 같은 거 좀 딱딱한 베개. 요즘, 천냥하우스인가 거기 가니까 3,000원인가 주니까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아크릴 종류 이런 것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걸 놓고 다리를 펴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아킬레스 근자리가 자극을 받게 되면 하체가 피곤하거나 부종이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걸 우리가 그 발목 펌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펌프 이렇게 치던가 발목 펌프 치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좋다 하더라. 무조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얼퉁불퉁한 거 안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조금 부드러워서 처음에는 당장은 자극이 심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더라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약간 좀 딱딱해서 자극이 갈 정도의 자극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갈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움직임이 보여집니다만 이거는 이제 두들겼을 때 힘이 들면 놓고 이렇게 비벼주는 정도도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이 탁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혹시 이 발가락이 누구 발가락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굴까요? 강수지? 아니요. 네, 우리나라의 발레리나, 예,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렇게 발가락이 다 문드러질 만큼 무용 연습을 너무나 많이 해서, 네,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피아니스트가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은 척추가 이렇게 휘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면 척추 측만증 있죠. 네, 측만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한동안 저한테 좀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까지 유학 갔다 오셔서 지금은 아주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잘 하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내가 이 척추가 휠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어렸을 때는 괜찮아, 나 삐뚤어도 좋아 막 이러고 다녔대요. 근데 막상 그런데 성장을 하면 할수록 가슴도 바스트도 막 틀려지고 측만증이 있으면 척추가 돌아가면 앞쪽 장기들도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혹시 기회가 닿으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너 왜 척추가 왜 그렇게 휘었어? 하면은 피아노를 너무 열심히 쳤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막 열심히 쳐서 그래. 이렇게 말하다가 아차 싶어서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자신이 뭔가를 최고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고통들도 이게 잘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 자세로 계속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하면 자세를 자주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나가는 거 아니세요? 다 아는 거라서 쉽죠?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네,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인데, 여기 재미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흔히들 농담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만, 이 남성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 이런 쪽에 좀 즐거운 것이 있답니다. 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막 약속을 너무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거에 또 매달리는데, 이게 좀 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병적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재미로 그냥 볼만한 거지만, 이렇게 뇌에는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씩을 자리를 잡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좀 뭔가 더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이렇게 손을 좀 여러 가지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한때 제가 이연료법을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너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의 태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거의 바로 딱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딱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잘 외워집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외우려고 막 안 되는 자리에다가 후벼 파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 귀에다가 어쨌든 이쯤 될 거야. 이쯤 되겠지? 여기는 장기가 될 거야. 여기는 팔다리가 될 거야. 여기는 척추야.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야. 해서 귓부리를 만져주시고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극을 좀 골고루 주십시오. 그래서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렇게 쥐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심하게 좀 만져서 쭉쭉 당겨 주기도 하시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열심히 만져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예, 선생님 하시네요. 기가 월월월월 뜨거워요. 기가 막 따끈따끈할 정도로 느낌에 월월 하는구나 할 정도만 되시면 네,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억지로 막 어느 장기에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마사지를 해주시기도 하셔도 되고요. 쭉쭉 당겨주시거나 이렇게 가볍게 자극을 좀 주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자극을 좀 주셔서 너무 자기 직전에 하시면 진짜 기가 좀 왈왈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네, 조금 한 30분 내지 한 1시간 정도 전에 귀 마사지를 좀 골고루 해주시고 또 아까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팔다리 가볍게 좀 마사지하고 손발을 좀 많이 털어주고 이렇게 자리에 누우셔서 두 개의 발을 가지런히 놓고 또 이게 발이라고 치고 이렇게 예, 발 펌프도 같이 좀 해보시고 또 그 다음에 발끼리 서로 이렇게 펌프를 해주셔도 아킬레스건이 발등에 발목 부분을 치게 될 거고 반대편에 아킬레스건이 반대쪽에 발등을 치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발 펌프를 발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기지개 한번 이렇게 피시면서 편안한 잠을 청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잠깐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열요법으로 논문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또 같이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거 안 하면 난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이것 가지고 제가 막 목숨 걸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이렇듯 강의도 나가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 아마 많이 보셨지 싶어요. 저기 아침에 하는 뭐야 아침마당 뭐 이런 데도 제가 나가서 막 강의하면서 이걸 막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그 얘기를 내가 앞서 했던 이유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신장. 물론 눈썹이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 손톱이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지만 예, 우리 몸에 있어서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우리 몸의 모든 밸런스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실은 신장에 사는 역할이다. 그리고 거꾸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몸의 청소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신장, 순뇨관, 방광, 요도가 하나의 어떤 비뇨기 계통의 라인이다 생각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발에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나만 더 해준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용천혈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자리로 말하면 용천혈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양방 쪽에서 말을 하면 거기를 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신, 신장, 순뇨관, 방광, 요도 이렇게 해서 5개의 장기를 쫙 연결하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다 해서 기본 반사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신장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면 우리 몸에 있어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소의 단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중의사 면허를 따러 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라고 해놨냐 하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수도꼭지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아차! 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장에 대해서 막 적었어요. 그래서 신장만 적기 그래서 막 종이가 너무 많길래 신장 수조관 방광 이거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했던 추억이 기억이 나는데 이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수도꼭지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운동 좀 할게요. 저 혼자 너무 바쁘게 나왔어요. 네. 같이 얼굴 좀 보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자,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깍지를 끼시고 위로 쭉 올려주세요. 자, 저는 손을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네,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세가 예뻐요. 이렇게 쭉 한번 올려주실까요?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손바닥을 위로 쫙 뻗어주면 폐경이 튼튼해져요. 자, 우와, 우리 호흡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쭉쭉 한번 올려볼까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운동하고 계세요?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어서 쇄골 바로 아래쪽에 이쯤 됩니다. 쇄골의 바로 아래 하각에 이렇게 딱 잡아보시면 어깨와 쇄골에 이렇게 포인트가 속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우리가 중부혈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중부혈에서 시작해서 쇄골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겨드랑이 속으로 해서 쭉 해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엄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쫙 가는 것을 뭐다? 폐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외우기 쉽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최대한 쫙 벌려서 엄지손가락이 막 비틀릴 만큼 밖으로 쭉 밀어줘도 도움되겠죠. 이렇게 해서 폐경을 좀 많이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날개짓 하듯이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비틀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최대한 날개짓 하듯이 이렇게 늘려주면은 폐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한 손으로 이렇게 중부혈자리를 이렇게 주먹을 가볍게 쥐셔가지고 톡톡톡 우리가 이걸 커핑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손을 이렇게 모아보시면 이 안에 구멍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공기층을 만들어서 여기 폐경을 좀 많이 쳐주면 중부혈을 많이 쳐주면 도움이 된다. 자, 우리 방금 뭐 공부했을까요? 네, 폐경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중부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서 엄지손가락까지 간다. 그럼 엄지손가락은 네, 엄지손가락 끝자리는 폐경이 오기 때문에
뭐 기침이 자주 난다거나 숨결이 가쁘다든가 또 호흡기가 조금 불편하다든가 특히 감기나 요즘 들어서 이제 목이 잘 쉰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엄지손가락을 자주 자극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쭉 뻗었죠. 네, 쭉 뻗었더니 어디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 쪽도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안쪽 면에 이쪽에 예, 심경이라고 해서 심장의 혈이 흘러요. 심장의 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충혈이라 그래서 여기에 손톱 바로 위에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톱 바로 위에 이쪽이 안쪽으로 잡아서 여기는 심장혈이야. 그래서 나는 심장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어. 누가 뭐라 하면 깜짝깜짝 놀래서 안 되겠어. 나는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하고 싶어. 하면은 새끼손가락을 꼭꼭꼭꼭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새끼손가락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소충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겨드랑이 속 여기가 극천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름 안 외워도 됩니다. 제가 그냥 해드리는 이유는 참고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극천혈이라는 것은 겨드랑이 속에서 가장 깊은 속자리. 예. 그래, 이 자리, 속자리 여기가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갑니다. 예.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갑니다.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심포경입니다. 아까 제가 심보가 고약하다 이런 말 하면서 심포를 외우라고 그랬죠. 심보. 이거는 젖꼭지 바로 옆에 천지혈이라는 게 있어요. 천지혈. 천지혈에서 쑥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가요. 자, 이제 배웠어요. 그지요? 엄지손가락은 뭐요? 폐경. 좋아요. 대답하셨어요. 입술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삼지는 네, 심보. 네, 심보 잘 써라. 심보경. 네, 오지는 예, 심경. 심장이 튼튼해져라. 예, 그러면 야를 쭉 외우기 쉽게 폐심심으로 외우면 좋겠죠. 예, 폐심심. 예, 폐심심. 폐가 좀 심심하대요. 그래서 예, 안쪽으로 위에서부터 쭉 세 개의 라인이 쭉 가요. 이렇게 가면 예, 일지가 폴짝 뛰어서 옆으로 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한방 쪽 그리고 또 저 중국 쪽 이런 데서는 우리가 경렬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할 때 기혈이 움직인다는 설명을 많이 해요. 나중에 기혈이 어디서 움직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양방 쪽에서 설명을 하냐 하면 우리가 와 흔히 라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멀리 있지만 지금 저하고 선생님들하고는 사실 다 타지에 계시고 저 혼자 이 방에 사무실에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라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형성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몸에서 기혈이 이렇게 폴짝폴짝 다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곳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서 폴짝 건너뛰어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탁 넘어가면 얘가 여기서 두 번째 손가락에서 상냥혈이라는 혈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쭉 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예, 그래서 수삼양이 되는 겁니다. 상냥혈이 쭉 타고 올라옵니다. 쭉 타고 올라오다가 쭉 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코 바로 옆에. 예, 영양혈이라는 혈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코망울 쪽으로 탁 가요. 이래 간 걸 가지고 그럼 다시 말하면 뭘까요? 아이고, 네, 콧물 나고 막 힘들 때 여기를 자극하면 네, 콧물을 먹게 할 수도 있고요. 손으로 계속 붙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렇게 나중에 혹시 기회 닿으면 제 이거 너무 재밌게 잘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이핑 요법을 나중에 한번 재미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하면 참 재밌게 잘 써먹을 수가 있는데 아마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는 저 혼자 보이니까 저 혼자서 막 까불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작게 잘라서 왜 이렇게 안 잘려? 가위가 너무 약한가 보다. 아무튼 이렇게 손톱처럼 이렇게 작게 잘랐다 치고요. 네. 아이고 몰라. 이렇게 뭐 좀 잘랐다고 치고 어쨌든 요만한 것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거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까만 데 보면 보이겠다. 이렇게 작은 거, 예, 작은 거를 코를 이렇게 딱 들고 여기다 딱 붙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붙여서 양쪽에 붙이면 콧물이 줄줄 나다가도 콧물이 스톱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하니까 또 약쟁이 같죠? 근데 사실은 맞아요. 약장수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서 테이핑으로 해서 척추 교정도 많이 해봤고요.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재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 닿으면 이렇게 배워도 재밌게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에서 쭉 타고 어떻게 간다? 예, 콧망울까지 간다. 예, 얘가 쭉 타고 올라가요. 어디로 갈까요? 콧망울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것이 대장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변비나 설사나 좀 힘이 자주 든다 하시면 이렇게 놓고 두 번째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자꾸 여기서부터 쭉쭉 훑어서 자꾸 이렇게 마사지하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런 마사지도 좀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는 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괜찮을까요? 네, 한 5분 정도만 더 쓸게요. 이렇게 마사지. 예.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저 만나서 이 재미없더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셔서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자극을 많이 주시게 되어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장혈이 이렇게 쭉 타고, 바깥쪽을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콧망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손가락 했어요. 그럼 1지는 폐경, 2지는 대장경. 그렇죠. 3지는 심포경. 맞죠? 4지는요. 심포에서 폴짝 뛰었으니까 3초경으로 갑니다. 3초경은요. 여기에서 관충혈이라는 혈자리에서 쭉 타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쭉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다가요. 어디로 갈까요? 쭉 가서 눈썹 끝에 있는 예, 사죽공혈입니다. 어디냐? 좀 짚어주기 좀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눈썹을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 눈썹 올리면 왜 코미디언들 같은 경우 쭉쭉쭉 하면 여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여기가 사죽공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쓸까요? 이름 못 외워도 되는데 어디에 쓸까요? 맞아요. 눈이 피곤할 때, 예. 눈이 피곤하거나 두통이 좀 심하거나 막 이럴 때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꾹꾹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꾹꾹 좀 눌러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좀 자극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3초경. 자,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어요. 오지에 신경이 왔는데 짝꿍으로 펄짝 넘어가야 되겠죠.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펄짝 넘어서 바깥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지 바깥쪽에 여기를 소장혈이라고 그랬어요. 소장. 네, 소장경이 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지에 이게 이제 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소장경은 이쪽에 뭐지? 아, 그 뭐야. 갑자기 소태혈. 예. 소택혈입니다. 소택혈이 일러가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입을 쫙 벌려보세요. 한번 속 들어가는 구멍 있죠.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궁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궁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혈자리 이제부터는 지울게요. 없다 치고. 자,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폐. 예. 폐심심 기억나시죠? 예, 폐. 예, 그 다음 폴짝 넘어갔어요. 대장.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포. 네 번째 예, 3초. 3초는 우리 가슴을 이렇게 딱 열어놓고 상초, 중초, 하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은 3초경.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짱을 좀 키우고 싶고 내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많이 잘 보호하고 싶다. 이러면은 네 번째 손가락을. 그래서 우리가 은약식을 할 때 보통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인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갑시다 할 때 보통 이제 언약식을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외워놓으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은 예, 심경과 소장경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섯 개의 손가락을 끝을 모르겠다 그러면 좋다면 어디든 좋으니까 예, 손톱 끝을 이렇게 손톱으로 손톱 끝을 이렇게 눌러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손가락 끝을 좀 자극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손바닥은 폐심심, 네, 손등은 네, 대삼소, 아시겠죠? 네, 대삼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손바닥으로 위로 쭉 올립니다. 폐심심. 자, 이제 마지막 운동하고 끝낼게요. 쭉 네, 해서 최대한 손바닥이 또 날개짓 하듯이 쭉 뻗으셔가지고 예, 손가락을 쭉 비틀어 주십시오. 네, 배심심. 자, 이제 대삼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삼소, 대장경, 삼초경, 예, 소장경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것처럼 막 좀 비틀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동을 좀 많이 해주는 것도 도움 되겠죠. 이제 그림 보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돼가요. 자,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손에서 시작해서 발로 가고 발에서 그래서 수삼엄 죄송합니다. 수삼엄 수삼양 족삼양 족삼엄 이렇게 끝을 내고 다시 또 수삼엄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락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손끝만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발끝만 좀 배우면 적어도 아 경락이 이래서 12경락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아실 것 같아서 재미로 한번 이렇게 펼쳐본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족삼양이라 그래서 양은 어디예요? 예,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음경락은 주로 안쪽 혈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쪽도 손 안쪽이고요. 그래서 음경락이고 바깥쪽은 양경락이고 다리도 앞쪽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차렷 했을 때 앞쪽에서 보는 것은 예, 양경이고 그리고 앞뿐만 아니라 바깥쪽까지 양경락이고 오금쟁이 뒤쪽으로 해서 안쪽 허벅지 쪽으로 통해서 가슴까지 오는 것은 음경락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꽂혀가지고 아 경락을 좀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이거 생각을 했는데 조금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발도 5개의 발이 5개의 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5개의 발가락을 이게 발가락이라 생각하고 자, 곰발바닥입니다. 자,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엄지발가락은 아까 새끼손가락에 2개의 경락혈이 지나갔죠. 그러면 이번에는 받아가지고 엄지손가락에 2개의 경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쭉 타고 발부터 쭉 타고 올라와서 위로 올라오는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간경락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12경락의 마지막인데 어쨌든 그러면 비경부터 할까요? 엄지발가락을 타고 쭉 올라온다고 치고요. 안으로 쭉 오면 허벅지 안쪽을 쭉 통해서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옆구리까지 오는데요. 자, 은백혈이라는 혈자리가 엄지발가락에 있어요. 은백혈이라는 혈자리를 타고 비경이 쭉 따라 올라옵니다. 하는데 여기 좀 사실은 하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세 갈래가 이렇게 음경락이 세 갈래가 다 꼬여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지고 삼음교혈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혹시 우리가 우리 1박 2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피로를 풀 때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혈자리 몇 가지만 딱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면 서로 같이 실습해도 참 재밌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을 또 한번 더 드릴게요. 어쨌든 비경이 타고 올라와서 이제 옆구리 가슴 옆구리 쪽으로 와서 대포혈이라는 혈자리에서 스톱을 합니다.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서 톡 폴짝 넘어가요. 두 번째 발가락은요. 우리가 위경이라고 해서 위장 우리 음식 먹고 하면은 위장 있잖아요. 이 위장경이 두 번째 발가락에서 쭉 타고 올라와요. 올라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네 우리 쭉 올라가면 여기에 눈물 샘카면 알겠다.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바로 아랫눈썹 바로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눈물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승읍이라는 혈자리예요. 그 승읍혈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승읍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승읍혈에서 시작해서 쭉 타고 내려가서 네, 두 번째 발가락에서 딱 끝이 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가락과 관련된 것은 어디냐면 발가락에는 사실은 경락혈이 없어요. 그런데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 발바닥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팔자 모양처럼 온폭 파여 있는 자리가 있어요. 발에 이렇게 팔자 모양처럼 온폭 아까 제가 말했는 용천혈 기억나시죠? 아까 그림 봤던 기억나시죠? 그 자리에 용천혈 용천혈에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쭉 타고 올라와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쇄골 아래쪽에 있는 유부혈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쭉 옵니다. 네, 유부혈까지 가요. 이렇게 가면 삼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네 번째 발가락은 담경이라 그래가지고 담경. 예, 눈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눈꼬리 끝자리 요 끝에 보시면 눈을 이렇게 딱 감았다고 생각하시면 요 라인에서 딱 끝자리 여기를 동자료혈이라 그래요. 동자료혈 요 자리. 예, 그래서 눈 피곤하실 때 동자료혈 눌러주시고 사죽공혈 눌러주시고 여기에 찬죽혈 걔가 깐죽깐죽거린다고 외우면 쉽거든요. 이 찬죽혈 하는 혈자리까지 하고 여기에 성읍혈 해서 눈 주변을 마사지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동자료 혈하는 혈자리인데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눈꼬리 옆에 있는 동자료 혈에서 시작을 해서 쭉 타고 내려가서 귀염혈이라는 네 번째 발가락으로 탁 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발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내려가서 옆구리를 타고 쭉 내려가서 발가락 끝까지 가서 네 번째 발가락을 탁 갑니다. 이걸 가지고 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는 듣고 나면 다음에 하면 되기 쉬워요. 담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 옆구리까지 타고 내려가서 발가락 끝까지 가는데 네 번째 발가락에 탁 간다. 그 자리가 바로 담경이다. 이렇게 정도로 아시고 계시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가락, 거기는 방광혈이 끝이 나는데요. 방광혈은 여기에서 우리 흔히 말하면 요 눈 안쪽 여기를 청명혈이라고 합니다. 눈을 굉장히 맑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청명혈인데 이 청명혈에서부터 위로 찬죽혈을 지나가지고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 뒤로 이렇게 가서 방광혈이 잘 아시죠?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방광혈이 우리 몸 중에 혈자리가 제일 많은 67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요새 69혈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67혈입니다. 그래서 방광혈이 67혈이 쭉 해가 끝까지 가서 새끼발가락에 가서 지음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혈자리 다시 지우고요. 엄지발가락은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간경과 비경이 엄지발가락. 그래서 간경은 우리가 피곤하다 막 지친다 할 때 엄지발가락을 좀 자주자주 만져주셔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간경, 그 다음에 안쪽에서 비경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가락에는요. 두 번째 발가락, 위경이라고 그랬죠? 위경. 소화를 좀 잘 시킬 수 있는 위경이고요. 세 번째 발가락은 신경, 신장경입니다. 신경이고, 네 번째 발가락은 뭐였어요? 담경, 담경. 다섯 번째 발가락은, 방광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발가락을 주로 끝을 이렇게 자극해줘도 이렇게 혈자리에 대한 자극이 된다. 한 요 정도만 한번 기억하자고 한 얘기였었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흘렀죠. 빨리 마칠게요. 어쨌든 위담방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족삼양이 이렇게 해서 발가락 끝까지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삼음이라 그래가지고 세 갈래의 양경락이 갔으니까 세 갈래의 음경락이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비간신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아까 비경이 어디였었어요? 엄지발가락 안쪽, 바깥쪽에 간경, 그리고 신경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경락이 쭉 올라가다가 세 개가 탁 꼬인다고 해서 아까 제가 삼음교혈했죠. 이렇게 해서 꼬이는 자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발로만 한다면 다리에서 발목에서부터 이렇게 사촌 딱 잡아서 속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고기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몸에 있어서 혈자리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쫙 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자, 허리에 이거는 뭘까요? 방광경입니다. 여기서 좀 더 숙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숙이면 방광경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는 게 뭘까요? 꼬아주는 거. 담경입니다. 담경. 담경락을 좀 많이 늘려주고 싶을 때 비틀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쫙 늘려줘서 비간신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제가 21년도 여기 화면이 덜 보이네. 21년도에 21년 6월 27일 날 갑자기 좀 제자가 한 명이 제가 이제 영도의대 가르쳤거든요. 그래 학생들 중에 한 분이 오픈을 했다 해가지고 난 너무 장난삼아 가가지고 야 내가 왔는데 내 그것도 화분도 안 사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농담 삼아 저보고 뭐 아픈 데 없어요 이러길래 아니 아픈 건 없는데 가끔씩 두통이 좀 있어 이랬어. 그랬더니 오셨는 김에 뭐 자꾸 기분도 좀 찝찝한데 뭐 MRI 한번 찍어보세요. 농담으로 가길래 그래?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정상이 안 나타나면 15만 원이고요. 정상 나타나면 MRI 찍으면 정상이 나타나면 뭐 5만 원 해줄게요. 농담 삼아 저도 그냥 5만 원 한번 써보자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뇌동맥류를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으로 참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 그만두고요.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7월 1일 날 제가 시술을 했어요. 아시죠? 허벅지 안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시술을 했는데 시술을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으니 그때는 저한테는 죽음이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을 해서 했는데 실패를 해서 그냥 수술실에서 다시 돌아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달간 건강관리를 새로 해서 네, 이렇게 개두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25cm 개두 열고 네, 수술을 해서 이렇게 37반을 꿰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저는 건강 그러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정말 건강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탁 비키면 지금 이것도 오늘 탁 크게 많이 비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이핑 탁 해놓고 있다가 하루 지나면 전 다 붙어버려요. 이 정도로 제가 면역이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 진짜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22년 5월 8일인가 5월 7일 날 이게 죽어서 5월 8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누가 죽었나요? 기억나나요? 네, 그 친구 있죠. 영화 배우.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다행히 잘 회복했고 넘겼구나.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휴직을 하면서 많은 시간들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는 제가 하나영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좀 많이 와닿아서 이렇게 한번 같이 모여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가지고 태어난 DNA가 결국은 마지막에 DNA로 오는데 우리가 어떤 성장 과정을 밟느냐에 따라서 어떤 죽음이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삽입을 했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 화면을 넣어봤는데요. 우리 보통 물이 새면은 뭐라 그래요? 예, 누수라 그러죠. 네. 장이 새요. 그러면 장누수. 이거 슬퍼요. 장누수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사실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장누수가 되어요. 만약에 뇌가 줄줄 샌다고 상상해 보세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벌써 우리는 이미 몸 자체가 많이 문제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의 호르몬에 대한 영향은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극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등등등 가다가 나중에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런 것도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보람되고 살맛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노년에 이렇게 즐기면서 같이 좀 놀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얘는 누구냐 하면은 저희들 손자, 손녀입니다. 이놈들이 제가 그때 수술해가 누워있을 때 와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빨리 눈 떠 이러는데 그때 제가 울컥 살아야 되겠구나. 반드시 살아서 우리가 정말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울컥 눈물을 많이 쏟았던 그런 우리 꼬맹이들입니다. 요놈들 덕분에 제가 다시 힘내서 잘 살게 되었다 해서 한번 살맛나는 인생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제가 그렸고요. 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주의 비밀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작은 말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앞자리만 한번 따봤습니다. 미용고사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앞자리만 따가지고 우리 미용고사를 좀 잘하는 우리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고요. 자, 마지막 인사할게요. 우리 모두가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